A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술을 마신 식당 앞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면서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곳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떠난 A씨는 사고 장소까지 5.3km 정도를 주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전 기자들에게 브레이크를 잡는 등 사고를 막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는데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서 감속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들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특가법의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지인 9명이 소주와 맥주 10여 병을 마신 거로 확인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Let me down.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 TV 나레이터 연아입니다. 2023년 4월 8일 대전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놀고 집으로 귀가하던 초등학생 4명을 음주운전 차량이 덮쳐 결국 1명은 숨지고 3명은 크게 다쳐 뇌수술과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경악스러우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고 숨진 어린 초등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너무나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너무 분노스러워서 몇 번이나 돌려보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로수 받거나 달려오는 차량을 들이받던지 하지. 아니 왜 핸들을 하필이면 아이들 있는 쪽으로 돌려서 일부러 노린 듯이 그쪽으로 달려들었는지 너무 이상합니다. 영화배우 김세롬 씨처럼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변압기를 들이받던가 본인만 사고를 당하면 돈으로 수습을 하던 몸으로 수습을 하던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합니다. 헌데 이번 대전의 사고를 보면 아예 가로수를 들이받든가 마주오는 차량을 들이받던가 하지 않고 마치 작정을 하고 달려들 듯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다시 대전에서 20대 젊은 남성이 만취하여 역주행을 해 차량이 부서지고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해 음주운전 사고가 났고 겨우 4일 전에도 경기도 하남시에서 만취 운전자에 의해 맞은편에 서 있던 분식집 사장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 안전이 음주운전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많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2016년에만 거의 2만 건에 가까웠던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에는 거의 1만 5천 건 정도로 줄어들고 그로 인해 사망자 또한 거의 500여 명이었던 것이 200여 명으로 줄어들고 부상자 또한 3만 5천 건 정도이던 것이 1만 1천 명 정도로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하이니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교통사고로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이니 법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작은 사고들이 모이다 보면 결국 큰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법칙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대부분 초범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최초 음주운전은 매우 조심을 하고 아주 짧은 거리를 주의를 하며 운전을 하기에 그나마 사고의 확률이 적습니다. 다만 다행히 이때 단속을 당해 벌금을 물고 면허 정지가 되던 면허 취소가 되던 책임을 졌더라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허나 이때 단속을 당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음주 단속에도 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대부분의 경우 세 번째 음주운전에는 사고의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사망사고나
매우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음주사고로 인해 2022년에만 매일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는 10배인 매일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음주운전 사고는 왜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운전자들은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원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과 원래부터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의 단속을 잘 피했거나 겨우 벌금 몇십만 원 정도를 내본 이력을 가진 이들이라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래부터 남을 배려하고 이타심이 있고 사회의 주의를 기울여 생활하는 이들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이들은 단속을 당해도 아내가 주변에 민폐를 끼쳤구나, 앞으로 절대로 안 해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수가 없었다, 다른 길로 갔으면 안 당했을 것이다, 벌금은 또 무슨 수로 마련하지 등등.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마치 음주운전 단속 당한 것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주변에 떠드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는 이들은 원래부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며 사회에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이들입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해보면 음주운전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단순히 단속만 당한 경우에는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았다 뿐이지 음주운전 단속은 매우 자주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대낮에 음주운전 단속을 해본 결과 겨우 2시간 만에 55건이라는 엄청난 단속 사건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히 자신의 재물이나 목숨, 신체를 손상시키는 사고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키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엄정한 범죄 행위이자 살인, 강도, 상해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헌데도 막상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그 가해자들의 형량이나 처벌에 관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너무나 관대하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음주 측정 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은 이미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음주 측정 불응이나 음주운전 다중 적발 시에는 매우 강력한 처벌과 징역까지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자들에게 매우 관대합니다. 그놈의 정관 변호사, 정관 판사들이 개입되면 10년형도 5년을, 5년형도 2년을, 2년형도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해자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으며 돈이 많은 자는 돈으로 해결하고 인맥이 있는 자는 인맥으로 해결해버립니다. 매년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엄청난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뉴스를 내보내고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허나 수많은 운전자들이 별로 경각심을 가지지도 않고 술에는 매우 관대하며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고 한 번 걸리지 않았으니 다음에도 안 걸리겠지 하는 요행심으로 오늘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음주운전 사고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첫 번째, 100%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입니다. 술 마실 약속이라면 아예 차를 가져가지 말고 피치 못해 가져가면 대리를 부르시고 그마저도 불가능하면 주차장에 10만 원을 주더라도 보관했다가 다음날 술이 완전 깨고 가져가십시오. 당장의 대리비 몇만 원, 주차비 10만 원이 아까워서 운전을 하는 순간 당신은 예비 살인자, 예비 강도, 예비 폭행, 예비 범법자가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법처벌 조항 신설에다 음주운전 사고에는 절대로 정관예우 조항 삭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무조건 최대치 형량을 주어야 하며 이는 살인이나 강도살인,
폭행살인과 같은 형량이 주어져야 합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에 인생을 쫑칠 수도 있다는, 아무리 돈이 많고 인맥 좋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도 인생이 끝장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정관이오니 정관 변호사, 정관 판사들은 아예 음주운전 사고에는 선임을 할 수 없도록 이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돈으로 인맥으로 사회적 위치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그 피해자들과 유족들, 사고 피해자들은 평생을 걸쳐 그 피해를 모조리 다 받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이나 벌금, 형량 이런 것보다도 먼저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우리는 거리의 안전을 위협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실수가 아닌데도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삶이 위협당하고 겁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길을 걷거나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언제나 주위를 잘 살피고 한 번 더 조심을 하고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주변에서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음주운전 사고를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며 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로시아TV 나레이터 연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